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황금온천 찜질방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70세의 박진섭 씨와 아내 김옥자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찜질방 갈까?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두 부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박진섭 씨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사우나에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섭이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다른 단골 어르신들의 반가운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오는 이웃집 할아버지들과는 마치 가족 같은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사장인 40대 중반의 김성수 씨도 어르신들을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챙겨 드셨죠? 마치 자식처럼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에 박진섭 씨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김 사장은 어르신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었고 각자의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박진섭 씨의 말에 김 사장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저도 기뻐요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대화들이 찜질방을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찜질방 안에는 항상 20여 명의 단골 어르신들이 있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진섭 씨에게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은 상황에서 이곳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내 김옥자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특히 어르신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진섭 어르신, 다음 주가 결혼기념일이시죠? 조촐하게 축하해드리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의 어르신들은 김 사장을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장과 고객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 같은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수 사장이 박진섭 씨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진섭 어르신, 잠깐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사장실로 따라간 박진섭 씨에게 김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어르신들께만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분위기에 박진섭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친한 지인이 금융업계에 있는데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상품이라서요. 김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시니어 전용 투자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연 15% 수익률을 보장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드려요. 박진섭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 있나요? 요즘 은행 이자도 3% 남짓인데. 김 사장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정부에서 시니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든 상품이거든요. 하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믿을 만한 분들께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어르신께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그동안 저를 가족처럼 믿어주셨잖아요. 혼자만 좋은 기회를 가질 수는 없어서요. 김 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박진섭 씨는 감동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오랫동안 쌓인 신뢰가 이런 제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 사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이고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많이 투자하실수록 수익률도 더 좋아져요. 박진섭 씨는 1천만 원이면 우리 적금 일부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이 거의 이자를 안 주는 상황에서 15%는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해보세요. 김 사장의 배려심 깊은 말에 박진섭 씨는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기회를 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저희 단골 어르신들께는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함께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박진섭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분이 우리를 속일 리는 없을 거야. 아내도 그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라며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섭 씨는 김 사장에게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 저희 부부가 상의한 결과 2천만 원 정도 투자해보고 싶어요. 김 사장은 기뻐하며 현명한 선택이세요. 1년 후에는 2,300만 원이 되실 거예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건넨 박진섭 씨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박진섭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찜질방 단골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3천만 원, 운동친구는 1,500만 원, 심지어 혼자 사는 할머니도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기회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어르신들은 서로 축하하며 1년 후를 기대했습니다. 김 사장은 투자 후에도 더욱 친절하게 어르신들을 대했습니다. 어르신들, 투자하신 돈 잘 굴려지고 있어요. 중간중간 상황도 알려드릴게요. 매달 간단한 수익 보고서도 제공하며 신뢰를 더욱 쌓았습니다. 이번 달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1년 후가 정말 기대되시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시간에 찜질방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왜 문이 안 열리지? 박진섭 씨는 당황했습니다. 입구에 붙어있는 공지사항을 보니 시설 보수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수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찜질방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박진섭 씨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소? 김 사장님? 계속 꺼져 있는 전화기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장님한테 연락이 안 되네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건물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공고가 붙었습니다. 박진섭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사장이 3개월째 임대료를 안 내고 연락도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어르신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총 투자 금액을 계산해보니 20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합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김 사장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설마 다 사라진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섭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2천만 원은 부부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지인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김성수 사장이 이미 한 달 전에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박진섭 씨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욱 아픈 것은 그동안 진심으로 믿었던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돈만 노리고 있었구나.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건강을 챙겨주던 모든 행동들이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다른 피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진했나? 어떻게 이런 일이? 75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500만 원은 생존과 직결된 돈이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3천만 원을 투자한 이웃집 할아버지였습니다. 내가 40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퇴직금의 절반이야. 이걸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하나? 그는 며칠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만나면 자책과 분노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섭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 찜질방 사장한테 투자했던 돈이.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곳에 왜 돈을 넣으셨어요? 찜질방 사장이 무슨 금융 전문가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박진섭 씨는 자신의 순진함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김 사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찜질방도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박진섭 씨는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바보였나?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까? 하지만 울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진섭 씨가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린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곳에 돈을 넣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 딸도 아버지가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된 것은 큰아들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저희가 땀 흘려 벌어서 들인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야근하면서 번 돈까지. 박진섭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제 몇 살인데 그런 투자를 해요? 나이를 먹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진섭 씨는 가족들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가족의 원망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이었어요? 우리한테 미리 상의는 왜 안 하셨어요? 둘째, 딸의 질문에 박진섭 씨는 너희들 부담 주기 싫어서 우리끼리 알아서 하려고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하시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라며 더욱 원망했습니다. 아내 김옥자 씨는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도 속은 거야. 그 사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도 아버지를 말리셨어야죠 라며 어머니까지 탓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2천만 원을 잃으면서 박진섭 씨 부부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생활비를 더 보태드려야겠네요. 하지만 저희도 애들 교육비, 집 대출금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라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박진섭 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박진섭 씨는 매일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앞으로 부모님의 모든 금융 거래를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혼자서는 어떤 금융 상품도 가입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건 저희와 상의하셔야 해요. 박진섭 씨는 경제적 자유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르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우연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77세 할아버지가 내가 김 사장 사무실에서 이상한 서류를 본 것 같다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해외 송금 관련 서류였는데 금액이 엄청 컸어요. 그때는 사업 관련인 줄 알았는데. 이 증언을 들은 박진섭 씨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였어요?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해외로 큰 돈을 보내는 서류였어요. 억 단위였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기억이 점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있었어요. 해외 부동산 말이에요. 박진섭 씨는 이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사기 혐의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가능성도 있어요. 담당 형사는 진술을 듣고 꽤 조직적인 사기 같네요. 해외 송금 기록을 추적해봐야겠습니다 라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성수는 실제 이름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쳐왔어요. 형사의 설명에 박진섭 씨는 경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성수가 어르신들의 돈으로 베트남에 펜션을 구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금 5억 원 중 3억 원 이상을 해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 전에 가족 전체가 관광 비자로 출국했는데 아직 입국 기록이 없어요. 경찰은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김성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경찰과 협조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돈을 처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섭 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대요. 조금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설사 잡힌다고 해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다 써버렸으면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끝까지 싸워보자. 박진섭 씨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찜질방 투자 사기, 시니어 20명 5억 원 피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박진섭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우습게 보고 속인 거예요. 정말 화가 납니다. 박진섭 씨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뉴스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돈을 되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해외 도피 상태에서도 재산 보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김성수가 베트남에 구입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지역 시니어 단체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요. 노인복지관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경험담을 다른 어르신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진섭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나이가 많다고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매주 모여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있던 어르신들이 점점 의지를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본 거냐. 77세 할머니의 분노에 찬 외침이 모임을 더욱 결속시켰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경험담을 나누고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시니어 대상 투자 사기 문제가 다뤄졌고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처벌 강화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박진섭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김성수의 거주지를 파악했고 그가 구입한 펜션도 확인되었습니다. 곧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찰의 소식에 어르신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수사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박진섭 씨가 대표를 맡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 협조, 언론 대응, 법적 절차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의외로 적응을 잘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카페를 만들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트워킹을 통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활동 끝에 드디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김성수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잡혔어요. 피해자 모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송환 절차와 재판 과정이 남아있어서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1년 후 김성수는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김성수는 예전의 친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를 보며 박진섭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구나.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성수는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며 변명했지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이 모든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악질적 범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된 돈의 상당 부분은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이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전체 피해액의 40% 정도였습니다. 박진섭 씨는 2천만 원 중 8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찾은 게 다행이야. 완전히 포기했던 상황에서 일부라도 회수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박진섭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시니어 권익 보호 활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하세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네요. 큰아들의 말에 박진섭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진섭 씨는 이제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해요.
그의 생생한 경험담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피해자 모임을 넘어서 시니어 권익 보호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박진섭 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진섭 씨는 새로운 찜질방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죠.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현명한 판단력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지혜와 마지막 남은 인생에서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아는 능력을요. 박진섭 씨의 말에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